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세대 공감, 음악, 마음 치유,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바로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남유리 님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두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떠나볼까요? 남유리의 음악열차 출발! 안녕하세요. 음악과 세계가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남유리의 음악열차입니다. 저는 DJ 남유리고요. 오늘 여러분을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그 음악들은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오늘은 그 음악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보죠. 여러분의 하루를 음악으로 채우고 세계의 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 안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I can't
can't breathe.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Oh, I'm drowning. You're taking my life from. 네, 남유리의 음악 열차. 첫 곡은 우주의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어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음악이네요. 요즘은 이런 밴드 느낌의 케이팝이 대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식스, 엠플라잉 등 나는 눈부신 환경기에 빠졌어. 이런 밴드 사운드가 주인 그런 그룹의 곡들이 음악 차트의 상위권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케이팝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현상 아니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음악을 넘어 춤과 패션 그리고 독특한 팬 문화까지 케이팝은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매력적인 케이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등 케이팝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인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춤을 따라하며 챌린지도 하고요.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케이팝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핑크 좋아하고요. 블랙핑크 in the area? 아니죠. 블랙핑크 in your area?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뉴진스 친구들도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Looking for attention. 네,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너무 귀엽고 예뻐서 영상을 자주 찾아봅니다. 요즘 드라이브 할 때도 케이팝 음악을 항상 틀어놓을 정도로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케이팝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케이팝이 뭐길래 도대체 이토록 열광하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찾아보고 들어보면 누구나 그 매력에 빠질 겁니다. 저처럼요. 또 케이팝이 유명해지면 좋은 점도 많잖아요. 한국어와 한국 음식, 문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요. 또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가면 예전과는 반응이 달라요. 너튜브에서 이런 영상도 봤는데요. 한국인이 외국을 간 브이로그 영상이었습니다. 신기한 반응이었는데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치 아이돌을 본 것처럼 야, I love Korea,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정말 케이팝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 외국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케이팝이 중동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고의 명문대인 이집트 아인샴스 대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어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 관심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이집트 청년들은 K-드라마 그리고 K-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집트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K 막장 드라마를 보며 깔깔깔 웃기도 하더라고요. 네, 새삼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이집트의 청년분들 모두 슈크란. 네, 슈크란. 고맙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가 워낙 매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공감대가 비슷해서 잘 맞기도 해요.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 어땠죠? 일제강점기, IMF, 정말 힘들게 견뎌왔잖아요.
물론 저는 이 세대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 윗세대 분들이 정말 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부강한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도 보면 중동에 속해 있지만 대륙상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이 아프리카는 과거부터 차별을 좀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보고 배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한류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딱 그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의 연결점으로서 이집트가 중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런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방송인으로서 어떤 나라든 어디에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집트와 관련된 곡으로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골라봤는데요. 앞에 랩 파트에서 무슨 태권도도 이런 저는 가사집을 못 봐서 이렇게 들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가사일까요? 아무튼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 잘 들어보면 중동풍의 멜로디가 잘 느껴지는 대표적인 K-팝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제가 불렀던 부분이 어떤 가사인지 한번 잘 들어보면서 함께 듣고 올게요. Since you couldn't get a dollar out of me.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꽃네 혼을 뺏은 다음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o your messed up and I'm still in saline deciding crime so it wouldn't be me diamond shining driving silence I don't mind it I'm riding flying private side by side with a pilot up in the sky and I'm wild and silent on him and there's no chance cause we got bodies on bodies like just a slow dance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꽃네 혼을 뺏은 다음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o your dump like whoa, whoa, whoa. Straight to your dump like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taste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o your dump like whoa, whoa, whoa. Straight to your dump like 원한다면 provoke us. 감당 못해, and you know this. 이미 퍼져버린 shot that potion. 눈아픈 핑크빛 ocean Come and give me all the smoke don't leave me more like I'm so rock and roll Come and give me all the smoke that's yourself I just stop, drop I bring the pain like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Straight to your, straight to your, straight to your don't like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네,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도가 아니고 킥인더돌이었네요. 제가 듣기를 잘 못하나 봐요. 영어 듣기. 킥인더돌이었네요. 그리고 가사 중에
This stepping venom, this stepping venom. 이거 되게 중독성 있지 않나요? 제가 또 신기한 게 음악을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곧 이집트에 한글 신전이 세워진다고 하네요. 와우. 청주 출신의 강익중 미술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대형 한글 신전 작품을 설치한대요. 전통 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한글, 상형 문자, 아랍어, 영어 이렇게 직접 쓰고 그려서 이를 연결해 꾸미는데요. 세상에 완성작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규모의 한글 신전이 세워질지 모두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죠. 바로 K-팝과 이집트. K, 이 한국과 이집트. 거리상으로는 정말 다른 곳에 있지만 음악이라는 이 주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재 K-팝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 과거 이집트의 고대 문명도 그 오랜 역사와 문화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음악과 춤, 그리고 예술의 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쭉 이어지고 있죠. 두 문화가 교차하는 이 순간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장소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K-팝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책 한 권으로 세계를 마시는 시간, 책 한 모금 시간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는요, 해외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라. 저는 술술술 얘기할 수 있죠. 우선 스토리 너무 좋고요. 연출도 좋고 요즘 굉장히 개성 있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라고 하면 정말 많죠. 그리고 저는 최신도 아니죠. 최근은 아니고 그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김지원 배우분의 연기도 그렇고 김수현 배우분의 연기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부터 기획까지 저는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이라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외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좋아해주시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저도 있기는 합니다. 심두보 작가의 한류가 뭐길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한국 드라마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오랜 동안 미국 드라마 문법을 학습했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지역색의 흥미를 느끼는 것에 더해서 미국 문화가 닦아놓은 전 지구적 감수성을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수용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뭔가 그런 형식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들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이 색다르니까 오히려 더 재미를 가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배우의 뛰어난 용모와 연기력, 요즘 차은우 분 이제 아이돌이자 배우죠. 이분은 정말 용모도 뛰어나시고 연기력도 좋으시고 이런 한국 배우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현 씨 매우 좋아합니다. 전지현 배우분은 아리따우시기도 하고 연기력도 도둑들이나 별에서 온 그대, 저는 이런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인상 깊게 봐서 이런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런 용모와 연기력 때문에 성공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흥미와 반전, 이런 서사에 기반한 텍스트 완성도가 또 다른 성공 요인이기도 하겠죠.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왔어요.
책에서 또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보면 나라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스토리의 짜임새에 높은 점수를 준대요. 그런데 반면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배우의 외모에 주목한다. 오, 정말로요? 오, 신기하네요. 배우의 외모에 주목한대요. 반면 또 아시아권이 아닌 브라질, 프랑스, 터키에서는 한국의 생활이나 문화의 간접 경험이라는 요소가 한국 드라마의 인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생활.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 프랑스, 터키, 조금 더 멀리 있는 대륙에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작가가 종합해 본 바에 따르면 문화가 근접하기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의견보다는 한국 드라마의 세련된 스타일과 재미나면서도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들었대요.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시청자들도 한국 드라마의 서사적 우수성과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을 한국 드라마 선호 요인으로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외모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스토리나 전달력, 각색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외국인들을 그 매력에 푹 빠지게 하는 요인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점점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한국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아이유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거기는 한마디 한마디 대사가 정말 주옥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OST도 좋고요. 어른, 그 노래 정말 좋아하죠. 자, 음악과 세계가 하나 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는 다양한 음악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동을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함께 여행한 것 같아요.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단단한 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음악과 함께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떠나볼 준비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신청곡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딱 2분께 연락을 해서 K-팝과 관련된 곡을 추천 받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연락을 할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20대 초반의 학생이신데 아무래도 젊은 피가 요즘 듣는 K-팝 곡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해서 신청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신청곡을 받고 있는데요. K-팝과 관련된 신청곡 어떤 거 신청하시겠어요? 저는 미아오요. 아, 미아오요? 그거 네. 최신 신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어떤 멤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엘라를 제일 좋아해요. 엘라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네. 그 신청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제목이 동물 울음소리 같고 되게 독특하고,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아서 선정하게 됐어요. 네, 중독성 있는 곡이어서 선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K-팝. 요즘 로제 아파트도 많이 뜨고 있고, 점점 외국 사람들이 한국 K-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해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신청곡은요.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아무래도 케이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제가 오늘 케이팝이라는 주제로 신청곡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동 선생님이시니까 케이팝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신청곡을 선정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을 아이들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네. 저는 특별히 요즘 괜찮은 곡이 예뻤어. 아, 데이식스의 예뻤어. 예뻤어, 이런 노래던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역주행하고 있는 곡이죠. 아이유 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아이유 노래 중에서는 어떤 곡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이유 노래는 거의 다 좋던데요. 저는 에이스를 좋아합니다. 아, 에이시요. 아, 그 노래 좋죠. 네. 그러면은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케이팝이 유행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희들 어릴 때는 팝을 많이 듣던 세대인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케이팝이 외국 음악에 못지않게 음향이라든가, 이 노래가 뒤 세대에 맞게 좀 많이 진화한 느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외국 노래보다 한국 노래가 더 앞서간다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 제 어릴 때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노래는 외국 팝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 듣게 됐거든요. 네. 그거에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기한 문화 현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케이팝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케이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특히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너무 상업적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더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꼰대들 생각이 참 잘못됐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빌보드 이런 거는 저희들 어릴 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네. 남의 나라 얘기 같았는데 벌써 빌보드를 차지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한물간 세대구나. 이 신세대는 벌써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시군요. 네. 이제는 케이팝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윗세대 분들은 물론 기성세대 분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책 그리고 이야기 속 남유리가 진행하는 남유리의 음악열차를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미야오의 데뷔곡인 미야오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또 데이식스의 예뻤어 함께 띄워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유리의 음악열차 DJ 남유리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크란! Meow. You up so 난 singing 대로 chic. Now you speak French talking about we. 아무리 날 불러봐 please. 가는 길이 달라 can't keep up with me. Try and match my energy. 침묵 끝에 터지는 roaring. 막 타기 시작했어 keep burning. 홀린 듯이 dancing on the table. Fill 'em up, pulling up on side. We make 'em. With my girls we gon' shake
이거 뭐 당장 날카로운 쌀알 바로 여기 접수해 오는 고요하게 높이 뛰어 닿지 않을 것까지 Nothing else on my mind when I'm on my grind No I ain't got time 침묵 끝에 터지는 roaring 막 타기 시작했어 keep burning 홀린 듯이 dancing on the table Tell 'em I'm pulling up on site We make 'em With my girls we gon' shake some We don't run, we don't chase some Turn it up, hit that bass drum Ones and year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Shake some Break some Ones and years and dollars Come on, come on, come on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
흘러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나는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잊을 대로 해져버린 기억 속을 여행해.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Forever we young. 이런 운명이라면 영영 깨지 않을게. 섬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몰랐어 작별은 마치 자랑꽃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고 있어 나서 잠시만 널 믿어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안녕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우리는 서로를 베고 누워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우울한 결말 따위는 없어. 난 영원히 너 이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Forever we young. 이런 운명이라면 영영 깨지 않을게. 슬기로운 안전생활. 이 시간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또 그에 따른 유용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상황은 바로 화재 상황입니다. 전열기구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겨울에 화재 사건들이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거 화재 사건들을 살펴보면 화재 인명피해 장소의 절반 정도가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산업시설과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 29.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데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하고,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워지면 즉시 대피하도록 합니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 표시 등을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해서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합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평소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평소에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화재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가옥 밖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밀집 지역의 경우 이웃으로 쉽게 불이 번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평소에 탈출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고층 아파트나 건물에서 화재로 대피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물 통로에서 연기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위쪽에 신선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면 위쪽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 혹은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특히 주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방에서는 특히 조리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그도록 합니다. 그리고 큰 냄비 뚜껑이나 젖은 담요 등으로 불난 곳을 덮고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혹시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가 있을 경우엔 불을 끄는 것을 시도하고,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면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집에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데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불난 곳에 젖은 담요나 이불 등을 덮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전기기구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에는 코드를 뽑고 전원을 끈 후에 물을 끼얹어야 하고요. 석유난로의 화재일 경우 먼저 스위치를 끄고 담요나 이불 등을 덮고 물을 끼얹어 완전히 끕니다. 보통 화재는 당연히 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로 물을 뿌리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바로 주방에서 사용하던 식용유나 튀김류 등의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기름으로 인한 불에 물을 부으면 불길이 치솟으므로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합니다. 그 대신 주방 장갑을 끼고 화분 흙이나 마요네즈 등을 뿌리면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 화재에도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가스 화재의 경우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활짝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연기 감지기를 비롯해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만약 작동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대처 방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집안의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해서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를 갖추도록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 혹은 주택 화재 경보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 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 등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피난 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밀폐 가능한 작은 방 등의 안전구역이 필요합니다. 10층 이하의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또는 숙박시설에서는 창문 쪽에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창가 박스에 비치된 완강기를 찾도록 합니다. 그런데 완강기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 방법을 몰라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박스에서 꺼낸 완강기 지지대를 고정시킵니다. 지지대에 고리를 걸고 나사를 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벨트를 착용하고 몸에 맞게 조입니다. 이 벨트는 만세를 하고 옷을 입듯이 입으시는데요. 끈이 등과 양 겨드랑이가 지지가 되도록 걸면 되겠습니다. 창밖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로프를 감은 릴을 창문 밖으로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손으로 건물 벽을 짚고 몸을 건물 쪽으로 향하면서 천천히 하강하도록 합니다. 완강기의 종류에 따라 모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간이 완강기로 일회용이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한 명씩 교대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한 번에 100kg의 무게까지만 지탱할 수 있으므로 성인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